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해서 내기 제일 좋은 문제가 뭔지 알아? 요약형 서술형이야. 니네 학교에서 맨날 시험 나오는 거죠. 요약형 서술형. 그렇죠? 다음은 위 글을 요약한 것이다. 조건에 맞게 영작해라. 맨날 나오는 거잖아. 니네 시험에. 그렇죠? 그게 패러프레이징의 거의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요 맨날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중간에 몇몇 들은 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문제도 있대요. 데일리 테스트, 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그 데일리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얘가 환다에 걸렸대. 물론 이제 데일리 테스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환다에 걸렸대요. 근데 걔네도 틀렸대요. 그래서 나한테 갖고 와서 나눴어. 아니 쌤 솔직히 데일리 요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도 알아? 내가 이랬지. 나 맨날 스타일 그거. 너도 알아? 어려워. 이랬어. 아니 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거 쾅다에 올렸거든요. 그 사람들도 못 풀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가 못 푸는 거랑 뭔 상관이야. 니네는 풀면 되지. 저는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했지 애들이. 패러프레이징 왜냐면 본문에 없는 거를 막 쥐어 짜내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휘가 해결되고요. 자연스럽게 말을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한 친구, 그때 대지문화였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전달받았어요. 그 친구는요 유의어를 안 받았대요. 선생님한테. 왜? 자기가 직접 유의어를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걔는 지가 만들어서 했어요. 유의어. 패러프레이징이 이제 되니까. 자기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이 본문의 핵심은 비밀이 핵심이었는데 여기서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지가 유의어를 정리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1등급을 받았다.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얼마나? 7개월 걸렸어요. 1등급 애들이 7개월 걸렸어. 그러니까 등급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오래 걸린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전달해 줄 거다.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꼭 주제를 기반으로만 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문장을 읽었어. 한 문장을 니네 이런 경우 많지 않냐? 직독직해를 다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쉽게 풀어서 쓴 것 이게 뭐야?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잖아. 그렇잖아. 특히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그 이제 이렇게 자습서 같은 거 보면서 선생님이 쭉 해석을 해줬어. 그럼 니네가 표정이 딱 뭐냐? 저게 뭔 소린가? 이런 표정들을 딱 짓고 있어. 그러면 이제 각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이런 말이고 얘는 이런 말이고 얘는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분명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다른 말로 바꿔 쓴다라는 연습. 이게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요 수능도 싹 가는 거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원. 근데 요즘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까지 수능은요 환원은요 어려운 스킬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수였어. 필수. 수능을 풀기 위한 여러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수가 환원이었어. 환원. 패러프레이징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들도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 이번에는 수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킬러 유형 없앤다니 뭐 그런 얘기 여러분도 주워 들어봤죠. 그래서 올해는 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어쨌든 영어, 특히 고등 영어 독해의 핵심은 바로 구조 독해.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거. 주제 대입 파악이죠. 대입 파악과 패러프레이징 요겁니다. 요게 되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구문 챙기고 플러스 어휘 챙긴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러면 2등급 나와요. 이러면 2등급 나와요. 그럼 여기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추가적으로 영작되고 서술형 되면 돼요. 잠깐만. 영작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약형 서술형이죠. 서술형이라 좀 칠게요. 서술형 되고 어법되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1등급 나와요. 됐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운도 있겠지. 됐냐? 이게 되면 1등급이에요.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은 2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까지의 길도 빡세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목표로 할 거다. 이 글의 주제가 어디고 왜 얘가 주제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번째는 이 문장을 해석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부터 출발하자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 말일까? 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패러프레이즈는. 이게 되면은 이제 주제를 쓸 때도 우리가 다른 말로 쓴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좀 길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 어떤 계획적인 거, 제 이제 뭐 전달 사항, 뭐 독해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없으십니까? 자, 없다면은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요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이제 첫 OT다 보니까 오늘은 진도를 뭐 많이 나갈 수는 없고 한 2지문 정도?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려고. 알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미국에 이식축구하려 나오죠. 걔네 엉덩이로 한수가 인골이 이식축구하려 우리가 안 하고 있어. 아직 안 걸렸어. 진짜 안 하고 있어. 장난했지. 친구가 많이 아픈데. 미안해. 이게 남자 좋아가지고. 태국
내가 지금 그거 있다 했어. 아, 걔네요. 어떻게 적은 그게 나 걔네들 춤 알거든. 걔네가 불러. 아니야 유선우랑 빈예나 원래 유선우랑 그 여자애랑 둘이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번에 연락처가 그래서 그런 거 아무래도 비슷했는데 이번에 나를 이러고 살지. 그래서 괜찮았어? 내가 여기 여기 지금 뭐야? 잘 모르겠어? 안 보여. 얘가 앞판에 쓴 거지. 아, 잘 나오나 좀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월요일은 그거고 수요일은 이제 그 법 교재 그때 전에 실력 따지기였나? 월 수예요. 월 수. 아, 금요일. 자, 보겠습니다. 자, 중점적인 거는 뭐 다 설명했으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재 자체가 전부 다 대입학에 관련된, 즉 모의고사로 따지면 20에서 24번에 해당되는 요 문제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라는 기점으로 봤을 때는요,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첫 문장에서는 대부분은 소재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소재라는 건 뭡니까?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을 읽으면은 대체적으로는 뭐가 파악되냐? 아,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소재를 파악하고 나면 이제 뭘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 여기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첫 문장에서 마우스에 어쩌고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이 마우스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이게 주제라고. 뭔 얘기를 할까? 마우스를 가지고 마우스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마우스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발명한 사람, 아니면은 사용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마우스란 소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초반부에는 뭘 파악해야 된다? 뭘 갖고 얘기할 건데.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소재, 직접적 소재를 초반에 안 주는 쪽으로 이제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the competitive arena is. 자, 경쟁이 벌어지는 arena, 경기장은요, is by its very nature. 원래 difficult, 어렵고요,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고, and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답니다. 자, 첫 문장 읽었거든. 뭔 말이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경쟁이 있는 경기장은요, 원래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경기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경쟁이 있는이란 말도 있고요, 뭐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어술도가 나왔어요. 일단 소재는 주어 부분이거든요. 주어 부분.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경쟁이 중요할 것 같아? 경기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죠. 읽어봐야 알겠지만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경기장은요, 종류에 따라서 경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보통은 경쟁이 있잖아요. 경기장에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쨌든 간 경쟁이라는 거예요. 경쟁. 근데 경쟁이란 건 뭡니까? 힘들고 예측 불가하고 통제할 수 없대요. 뭐를 예측 불가하고 뭐를 통제할 수 없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까? 뭐를 예측할 수 없고 뭐를 통제할 수 없을까요? 경쟁에서. 승부에 뭐? 승부를 할 거 아니야. 여기 팀이랑 여기 팀이랑 정말 승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를 예측할 수 없고 뭐를 통제할 수 없어요? 승패, 결과야, 결과. 됐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두 팀이 붙는다고 했을 때 강팀이 있고 양팀이 있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근데 양팀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 그거를 통제한다거나 무조건 이 팀이 이기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이 팀이 이길 거다라고 예측하거나 이게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측이고 확실한 거는 뒷내용을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내용을 읽었을 때 결국에는 요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경쟁이라는 거는 예상이 안 된다. 됐어?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요 내용이 이어지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Despite their best efforts.
자,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thletes, 운동선수들 나왔네요. can never prepare for every eventuality. 자, 운동선수들은요 절대 대비할 수 없답니다. 뭐에 대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별주단으로 나와있죠. 모든 만일의 사태. 만일의 사태라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변수. 됐어요? 만일의 사태라는 건 변수잖아. 변수. 그쵸?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대비할 수는 없겠죠. 어떤 변수냐 해갖고 꾸며주는 거야. That may occur. 발생할 수도 있는. 어디에서? 경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없겠죠. 또는요, control everything.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prepare랑 짝이에요. control이 이렇게. 그래서 앞에 생략된 게 can never야. can never까지. 알겠죠? 통제할 수 없어. 어떤 모든 것을? 이런 모든 것을. That may influence their performance. 그들의 경기력. 이 performance라는 게 성과 또는 경기력. 경기 얘기 나오니까 경기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역시나 또 뭐다? 통제할 수 없답니다. 위에서 말한 거에 부연 설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경쟁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운동선수는 뭐다? 모든 변수를 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성과, 경기력. 이 경기력을 통제할 수도 없겠죠. 내가 갑자기 감기 걸렸어. 근데 이 감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쩌라는 겁니까? 그 다음 볼게요. 루틴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봐봐. 얘들아, 지금까지 읽었던 소재는 뭐였어? 다 이거에 관련된 거였거든. 맞지? 근데 갑자기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루틴이 나왔어요. 루틴. 그러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죠. 얘들아, 지금처럼요. 뭔가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자, 팁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죠. 그러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핵심 소재이다. 또는 예시이다. 둘 중 하나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 루틴이란 말 나왔으니? 안 나왔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루틴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뭐야? 핵심 소재 아니면 예시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야, 경쟁이라는 건 예상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볼게요. 루틴은요, offer a structure, 어떤 구조를 제공한대요. 어떤 구조냐면 with which, 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나왔죠? with which to prepare for performance. 그 안에서,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structure거든요. structure.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 구조 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구조 내에서 준비한대요. 대비한대. 뭐를? 경기력을. 그리고 the flexibility, 유연성을 제공한답니다. 이 목적어 2번이야. 여기가 목적어 1번이고. 어떤 유연성이냐? To adjust to the uncertain nature of competition. 자, 그럼 경쟁에 불확실한 네이처니까 어떤 본질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어떤 본성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잘 봐봐. 지금까지 말한 건 뭐였어? 경쟁 상황에서 예상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돼. 이건 결국엔 뭡니까? 일종의 문제점으로서 제시를 했어요. 문제점으로서. 됐어? 그러면 아니 우리가 다 운동선수라고 생각해봐.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가 다 운동선수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경기하는 상황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변수에 대한 대비가 다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럼 변수 생겼을 때 그냥 받아들이라고? 아니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해결책으로서 뭘 말했습니까? 루틴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대요. 루틴. 루틴이란 건 뭐야? 일상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루틴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경기력을 준비하는 체계를 제공해 준다.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제공해 준다? 유연성을 제공해 준대요. 유연성. 됐어? 그러니까 그 경기력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체계. 그리고 유연성. 이거를 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플렉서블이가 아니라 어디가 그래요?
그러네. 어댑터빌리티로 나와 있네. 근데 둘이 똑같아갖고 미안해요. 근데 왜 플렉서빌리티로 나와 있지? 쏘리. 똑같아요. 적응성이라는 말이니까. 적응성이라는 말 자체가 적응을 잘한다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니까 유연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쏘리. 왜 이걸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계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루틴이라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핵심 소재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문제점을 말했잖아. 경쟁이라는 건 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루틴을 가져와. 그러면은 얘네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 결국에는 루틴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와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아주 유용한 녀석이야. 운동선수가 가져야 하는 유용한 녀석이야. 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이 됐으면 여기가 이제 사실상 주제거든요. 주제. 문제점이 나왔어.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잖아. 문제점 나오고 해결책 나오면 이 해결책이 주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문제점이 나왔는데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쳐볼게. 그러면 문제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해결책이 안 나오고 야 경쟁 상황은 답이 없어. 이거 통제가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안고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경쟁이라는 거는 통제 불가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기서 해결책이 나왔잖아. 어떻게 하라고? 루틴이라는 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연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뭐야?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그거에 알맞게끔 적응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유연성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걸 가지라는 거죠. 됐어? 이게 이 글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약 파악할 수 있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주제가 나왔으면은 무조건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이건 100%예요. 100%. 주제만 있지 않고요. 주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예시가 됐든 뭐 인용이 됐든 실험이 됐든 반드시 부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연 설명에서는 당연히 뭘 뒷받침해야 돼요? 이 내용을 뒷받침해야 돼요. 이 내용을. 알겠니? 그러면은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푸는 상황이라면요. 여기까지는 좀 각 잡고 해석해야 되거든.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제, 이 루틴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소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했다면 이제는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 읽으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결국 루틴이라는 게 해결책이니까 루틴이라는 게 좋다라는 말 위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한번 가볼게요. 자, 루틴이라는 거 are not inviolate. violate이라는 게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n이 붙었으니까 위반을 안 하는 거죠. 어길 수 없는 거야. 자, 루틴이라는 거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not A 법 B죠? 여기 보여요? not A 법 B. A가 아니라 B다. 됐죠? 자,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이드를 제공한답니다. 뭐에 대한 가이드입니까? 운동선수들이 따를 가이드래요. 의미상조어예요. 이거. 후부정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운동선수가 따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은 can also be readily altered 랍니다. 그것들은 쉽게 변경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 아까 위에서 나왔던 adaptability 있죠. 적응성. 그거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적응성, flexibility, 유연성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 유연하다는 건 뭡니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유연한 거잖아요. 그쵸? 쉽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 그쵸? 루틴이라는 거는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 루틴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루틴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유연성을 제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루틴이라는 거는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래요. 어길 수 없는 거라는 거는 고정적이라는 거잖아. 어기면 안 된다. 규칙이다. 규칙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운동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이래요. 지침. 그 루틴이라는 거.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따를 수 있는 어떤 가이드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To fit the demands. 요구에 알맞도록요. 어떤 요구에? Of a unique or unexpected competitive environment. 독특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기 상황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쉽게 변화할 수가 있다랍니다. 내가 루틴을 짜놓으면. 됐어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운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공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내가 학습적 어떤 루틴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무조건 4시간은 공부해야 한다라는 뭐 루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까? 저는 매일매일 자료 작업을 했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저는 장례식장을 갔었죠. 그렇죠? 상담에 갔고. 그러면은 나는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일을 못해. 나 무조건 일을 해야 되거든. 매일매일. 근데 일을 못하는 변수가 생겨버렸잖아. 그렇죠? 그럼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게 바로. 근데 나는 그동안 해왔던 루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도 내가 이거에 알맞게끔 알아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에서 종객이 안 오는 시간 새벽 3, 4시에 그때 차 타고 집 가갖고 그 상복 입고 까만 옷 입고 집 가갖고 그때 이제 문서 작업하고 끝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복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틴이란 게 없으면요, 정해져 있는 틀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정해져 있는 틀이 있으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루틴을 활성화하면 되지. 이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루틴이 있으면은 유연함이 제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네, 근데 질문이 약간 다른데. 그래요? 비커스 그래서 네? 뒤에 They can also be mentally ill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약간 이게 변형해서 그래요. 이 지문을 변형해서 그래요. 지문.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그 변형한 버전으로 만들었었는데. 미안합니다. 일단 넣을게요. 이거 내가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내가 그때 변형한 버전으로 다시 만들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니까. 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이 내용 나와야 돼. 계속 변함없이. Unforeseen changes in the competitive setting. 자, 그러면 그 경쟁적 환경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화. 이 foresee가 이제 예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C는 보는 거죠. for가 뭐야? for가 뭔 뜻인지 알아요? for? 앞이란 뜻이야. 앞. forehead가 뭐야? 이마잖아. 이마. 뚝배기 앞에 있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예견하다, 예측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죠. 됐니? 근데 PP형이잖아. C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됐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예측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변화는요. 예를 들면 뭡니까? Such as weather, 날씨라든가 unexpected occurrence, 예상치 못한 상대방이라든가 late arrival, 늦게 도착하거나 insufficient warm space, 그러니까 불충분한 워밍업할 장소라든가 and broken, 뭐가 이렇게 뭐 고장이 나거나 그다음에 lost equipment, 뭐 장비가 뭐 분실되거나. 그래서 이게 다 변수죠, 변수. 그래서 이런 변수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화는요, can have a disturbing and disruptive effect. 자, 굉장히 뭔가 방해가 되고 그리고 뭔가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답니다. 운동선수들한테요. 뭐 하기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당연하죠. 변수가 생기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요. 운동선수들은요, 흔히 경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below expectations, 어떤 기대 아래에서 이제 예상 아래에서 경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are unable to 뭐뭐 할 수 없기 때문에 respond appropriately.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이러한 발생에 대해서. 이러한 발생이 뭡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이하의 이제 흔히 경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become unsettled mentally.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unsettled 하게 된대요. settle이라는 게 뭐야? 자리를 잡는 거잖아. 정착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죠. 멘탈이 자리를 못 잡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뭐 lose motivation, 뭐 동기를 잃어버리거나, 뭐 이제 열정, 뭐 이런 걸 잃어버린다거나, 자신감. 그리고 뭐 get distracted, 막 정신이 막 산만해진다거나, 아니면 experience anxiety, 어떤 불안을 경험한다거나, 뭐 이런 거와 같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마지막 문장 볼게요. Athletes, 운동선수들은 with well-organized, well-flexible routines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잘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래요. 자, 지금 또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유연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플러스. 얘가 문제였잖아. 그렇죠? 경쟁할 때 예상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내 경기력의 100%가 안 나온다. 이게 문제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은 어떻게 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돼도 더 잘 적응해서 잘 이제 자기의 경기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will be better able to respond positively. 딱 나왔죠? 긍정적으로 더 잘 반응할 수 있을 거랍니다. To these challenges. 이러한 도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또 뭡니까? 뭐예요? 변수들이죠. 변수들. 됐어? 그리고 keep calm.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And maintain a high level of performance.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핵심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글의 주제부터. 자, 루틴이라는 거는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있죠. 여기에다가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루틴이라는 건 유연성을 제공한다. 해결책이자 주제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그렇죠? 자, 구조 독해를 한번 볼게요. 다시. 선수들이 노력을 하건 말건 변수를 전부 다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니네가 시험날이 됐는데 그날 코로나 걸렸어.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니네가 대비할 수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게 대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 여하랑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루틴이라는 거는 어쨌든간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도입부에서 소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제 나오면은 무조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부연 설명으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시가 나왔고요. 또 예시가 나온 거죠. 됐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됐어? 루틴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상황이 돼서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됐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1번.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The necessary or flexible routines for athletes. 운동선수를 위한 유연한 루틴의 필요성. 됐어? 여기서는 패러프레이징이 되긴 했죠. 왜냐면 원문에서는 adaptability 라는 표현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flexible 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죠. 물론 아까 제 자서에는 flexibility로 나오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예요. 아까 적응성이라는 adaptability라는 표현 대신에 적응성이라는 말 대신에 유연함으로 바뀐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이 adaptability로 나왔잖아. 스펠링을 생략할게요. flexibility 이걸로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유의어라는 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내신이든 모의고사. 적응성이라는 건 무엇이다? 유연함이에요.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적응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내가 얼마나 적응을 잘할 수 있느냐. 적응을 잘한다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 맞춰서 내가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다. 변화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적응성과 유연함이 똑같은 말이다. 요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거의 좀 핵심으로서.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하단에 어차피 이제 2번까지 할 시간은 없으니까 하단에 있는 거를 좀 한번 같이 볼까요? 2, 3, 4, 5 보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2, 3, 4, 5. 자, 잠깐만요. 자, 2번에는 뭐라 나왔냐면요. The role of training in preparing for a competition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의 역할이라고 나왔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내용은 1도 안 나왔어요. 훈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아예 필요가 없다. 아예. 3번 볼게요. The difficulty of developing effective sport routines.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개발하는 것의 어려움이랍니다. 운동 루틴, 뭐 효과적이다 여기까지는 다 그럴듯하거든.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 것의 어려움이래요. 이 운동 루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 전혀 안 나왔죠. 그렇죠? 그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라는 말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필요 없는 말. 4번 볼게요. The rigid athletes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운동선수들이 높은 기대치를 가져야 하는 이유랍니다. 야, 높은 기대치를 가진다라는 것도 역시나 전혀 나오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죠? 아니, 운동선수들이 좀 기대치를 높게 가져야만 뭐 성과가 잘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 소재는 뭐였습니까? 루틴이 얘를 제공해준다. 루틴이란 말이 나와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소재가 빠졌죠. 그래서 4번은 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The effects of sports participation on social adjustment. 스포츠 참여가 사회 적응에 끼치는 영향이래요. 아, 뭘 사회 적응이에요? 사회에 적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변수에 적응하는 거잖아. 변수에 적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써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어떤 루틴을 가진 선수야?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은요, 경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더 잘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 문장은요, 마지막 문장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패턴을 좀 배우고 아주 천천히 제가 진도를 나가서 요거 하나만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순서로 해라? 처음에는 도입부에서 소재를 파악해라. 그리고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했죠. 주제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했느냐. 우리가 글을 초반부를 봤을 때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의 소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소재. 자,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핵심 소재이거나 아니면 예시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핵심 소재 또는 예시. 이 본문 기준으로는 핵심 소재였죠. 루틴이라는 녀석이. 왜냐면 그 문장부터 끝까지 루틴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나왔으면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루틴이라는 게 얘네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글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틴이라는 게 핵심 소재구나. 그래서 핵심 소재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주제를 파악하는 건 껌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연 설명도 뭡니까? 루틴이라는 게 이런 걸 제공해 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플러스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읽으면은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야. 너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런 친구들 신기하지 않았냐? 모의고사 풀이 시간이 이제 70분이잖아요. 근데 듣기가 20분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28문제를 50분 만에 풀어야 돼.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분 43초 정도 되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그러면은 한 문제 푸는데 1분 43초 만에 풀어야 돼. 근데 어떤 애는 30분 만에 다 풀고 잔대요. 모든 문제를. 신기하지 않냐? 아니 70분짜리 시험인데 40분 만에 이걸 다 풀고 잔대요. 어이씨,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걔네들은 이렇게 애초에 독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핵심적인 소재, 이거 그냥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예를 들어서 자스 없이 이제 보자면은 시뮬레이션 돌려볼게. 저거 딱 읽어. 경쟁 상황은 예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왜 예상이 안 되냐면은 이러니까 이 경쟁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상이 안 되는구나. 근데 루틴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네. 루틴이라는 게 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 유연함을 제공해주는구나. 결국 루틴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문제점을 루틴이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말하면서 읽는데 한 10초가 안 걸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면서 읽었잖아. 그렇지? 물론 기반은 뭐가 돼야 돼요? 국문독해 실력은 당연히 기반이 돼야겠죠. 그렇지? 이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루틴이라는 게 그럼 결국엔 중요하구나. 루틴이라는 거 근데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거는 어길 수 없는 요소가 아니야. 오히려 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지체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구나. 루틴이라는 거는 어쨌든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놈이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얘네가 빡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예상 하에서 경기를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루틴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연한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엔 얘네가 더 잘할 수 있구나. 핵심적인 말 여기 다 나왔네. 파스티로리하게 리스폰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나왔네. 루틴이란 건 좋은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